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여기 우버말리님, 에너리교파님, 네 콜럼버스님 어서 오시고요. 고고님, 돌멩이님, 네 다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하늘땅 별땅님, 모링가님, 이헌정님, 아이스님, 네 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양환성님, 도토리님, 이상은님, 윤님 그리고 황금선어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신용 물량이 증가하면 왜 주가가 하락하는지, 그죠? 왜 주가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녁 방송 때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노을에 대해서 그 한동훈 테마주죠. 노을 뭐 그다음에 뭐 PM 풍년 이런 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ASR 차원에서 같이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종목 추천한 적은 없는데 무방에서 이제 언급도 했고 뭐 강의 영상도 올렸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그죠? 왜 신용이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일단 여기 그 앞서서 이제 시황 설명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도 해야죠. 오늘의 급등 중 어떤 것들이 순환매가 돌리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로봇 테마주 있죠. 최근에 로봇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로봇 관련주인데 어디에는 신용이 많아요. 근데 어디는 신용이 없고, 그래서 어디는 과열돼서 떨어지고 있고요. 어디는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똑같은 로봇 테마주인데 신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같이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오늘 지수는 그냥 뭐 큰 등락 없이 끝났죠, 그죠? 아침에 그 전일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등한 영향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을 잘했습니다. 근데 뭐 추가 상승은 뭐 안 나왔고요. 그냥 이렇게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플러스 0.2% 상승 마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지금 플러스 0.15%. 여기도 이제 출발은 좋았는데 뭐 추가 상승 없이 그냥 아래 꼬리만 살짝 달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잘 끝났는데요. 보시면 어제 1.7% 급등 마감을 했고 여기 전저점 여기 바닥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죠?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애매하게 끝났죠. 애매하게 끝났다기보다는 조용히 끝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밤에 그죠? 미국에서 미국 연준이 이제 그 굉장히 신경 쓴다는, 그죠? 중요하게 본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일명 CPI가 오늘 발표를 해요. 미국 증시 개장하기 한 30분 전인가? 그때쯤에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노동부 맞죠, 그죠? 그래서 발표하는데, 노동부 맞나요? 내가 노동부라 그랬지? 네, 아무튼 미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무튼, 네.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세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관망세. 네. 여기 보면은 이따 이제 후반부에 방송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이 어차피 금리를 얼마 정도 더 올릴 거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CPI가 굉장히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쁜 발표가 나오진 않을 걸로 지금 기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치? 현재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월 초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인데 아마 그때까지는 이렇게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조금 지속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나스닥 지수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를 보시면 자꾸 유럽 얘기를 자꾸 하죠. 왜 그러겠어요? 자꾸 이제 여기서부터 세게 치고 나가니까. 여기는 연말 연초에 되게 좋았어요. 자, 새해에는 우리 잘 갑시다 그러면서 쫙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만 안 그랬죠. 연말 연초에. 그죠? 지금 이제 여기 어디예요? 현재 시간
유럽 증시는 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오늘 뭐 CPI가 얼마나 오느냐 뭐 개인들이 뭐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 사정이고요, 그죠? 네. 지금 잘 보시면 독일 증시 0.6% 추가 상승 또 나오죠. 네. 영국도 올라가고 프랑스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요. 네.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못 가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네.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들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흔들어도 그죠? 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내일 또 시황 잡아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네.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는 좀 관망세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신용 증가 요 얘기를 먼저 하고 그죠? 종목도 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용이 증가하면 안 좋다. 왜냐면 뭐 신용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자, 제가 원래 또 신용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신용을 뭐 쓰셔라 그 얘기라기보다는 신용 같은 거 쓰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종목 다 망가지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유를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저도 이제 먼저 고백을 하면 과거에 그죠? 개인 투자자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전문가기 전에 신용을 진짜 아주 많이 써봤어요. 원래 그죠? 안 해본 사람보다 해본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신용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신용 써보고 진짜 그 고통이 뭔지 아니까 제가 신용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엔 좋아요. 이게 레버리지의 힘이구나. 신용 써서 주식 이렇게 신용 밑에 몰빵도 해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확 나니까.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내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잘 안 한 거예요. 먼저 제 얘기부터 할게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제 경험담도 있고 그죠? 네. 고생도 해봤기 때문에 믿고 들으시면 돼요. 네. 뭐 신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생각한 게 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용을 전 안 쓰는데요. 저는 신용을 안 써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신용 안 쓰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 난 신용 안 쓰고 내 돈만 갖고 할 거야. 얼마나 좋은 마인드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종목을 사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더러운 마음으로 신용미수 몰빵 쳐가지고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여러분들의 그 뭐예요? 뭐 그 주가가 움직일 때 심리적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나 안 하냐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신용을 안 써도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그 신용이 증가하면 왜 주가가 하락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절대로 세력은 절대로 개인들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오늘 사람이 덜 들어왔네요. 그죠? 무슨 금요일 같아요. 목요일인데 네. 세력은 절대로 개인들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아니면 4번 찍어보세요. 그죠? 절대 안 먹여줘요. 절대 안 먹여줘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먹여주겠어요? 싫죠.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가족들 밥 먹이려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죠? 고생했는데 집에 와서 장 봐갖고 반찬이랑 해갖고 딱 이제 요리를 차려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이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경찰을 불러야죠.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그죠? 네. 그런 거거든요. 세력이 자기들이 이제 수익 내려고 다 만들어놨는데 개인들이 막 들어와요. 그죠? 그럼 그건 아니죠. 그죠? 절대 안 먹여줍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 그 고포스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곧버스 개인들이 곧버스 이런 거 인버스를 많이 사면 세력이 절대로 안 먹여줍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먹여줄 때가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먹여준다 그러면 그건 진짜 엄청나게 속이는 건데 아무튼 절대 안 먹여줘요. 개인들이 레버리지 올라가는 거에 사죠? 안 먹여준다니까요. 신용 쓰죠? 더 안 먹여줘요. 호가창다 보고 있다니까요. 세력들이.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신용이 들어오면 대박 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쉬워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이 언제 증가하냐면 일단 기본 이론부터 배우시면 돼요. 신용이 언제 증가하느냐.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종목 중에 오늘 여기 이거 단톡방 추천인데 상한가 한 게 하나 있는데 단톡방 추천인데요. 잘 보세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신용이 언제 늘까요? 여기 보니까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급등했었죠. 막 횡보하다가 횡보도 아니지만 바닥에서 그냥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다가 5월달에 살짝 돈이 들어와서 눌림목을 만들죠. 그 다음에 6월달에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하고 잠깐 눌렀다가 또 급등하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신용이 언제 늘어나느냐? 언제 늘어날까요? 네. 차트를 여기서 이렇게 보죠. 신용이 언제 늘어나겠어요? 자, 번호는 안 찍으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되는데 진짜로 안 찍어도 돼요.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이해만 잘하세요. 네. 신용이 언제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항상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 알았죠?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신용이 여기서만이 번호 안 찍어도 돼요. 진짜로 신용이 여기서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다. 아니다. 여기다. 아니다. 상한가 가기 직전이다. 상한가 가고 나서다. 아니다. 꼭지다. 아니에요. 여기에요. 아닙니다. 여긴 것 같다. 번호가 많으니까 찍을 생각하지 마세요. 응? 편안하게 들으시라. 어디겠어요? 거래량 잘 보시라니까. 어디 가서요? 당연히 여기 일대지. 그죠? 5번, 6번 일대 아니에요? 거의 여기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면 거꾸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막 흔들다가 급등했죠. 여기서는 신용이 안 드러났거나 들어왔었어도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금방. 근데 여기 보면은 질질 끊이면서 20일선까지 떨어지다가 훅 파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용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신용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여기나 여기서 공략할 때는 실시간으로 신용이 늘어나는 게 몰라요. 요즘에 증권사 HTS에 신용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그건 그날 지나야 알잖아요. 그죠? 하루나 이틀 지나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아는 사람은 저기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개인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할 때는 잘 모르시죠. 신용이 늘어나는지 줄었는지. 근데 주식을 오래 보면 여기서 신용 들어오겠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기들 많이 키우시죠? 집에 자녀들 있으시죠? 한 20년, 30년 키워보세요. 그러면 아들이면 저 녀석이 이맘때쯤 되면은 이런 행동을 할 텐데 그거 아시죠?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셨죠? 그러면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거든요. 신랑이 요즘 되면은 뭔 행동을 할지 다 아시지 않나요? 예, 주식도 오래 하시면 요즘 되면 신용 들어오겠네. 대번 그게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촉이 생겨요. 그게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오르신 거죠. 그죠? 그래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차트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중간에 요즘 희한한 걸 만들어놔서 단기 과열 이런 거 걸리면은 단기 과열 이런 거 걸리면은 나중에 막 신용이 줄어들었다가 막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신용이 해인이 그죠? 네. 상한가나 나오고 여기에서 신용이 확 늘죠. 검은색 선입니다. 이게 거래량을 지워드릴까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지웠어요. 상한가나 나오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막 이제 상한가 나오고 횡보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간 신용이 늘죠. 그날 무슨 짓을 해요?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장대 음봉 하나 꽂아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아이쿠 무서워 그러면서 신용이 싹 사라집니다. 주행락을 쳐요. 아이고야 우리 이거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17%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옛날에 범양건 형이 그랬거든요. 신용이 확 늘었는데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아무튼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질러놨겠죠. 어서 했겠어요. 그냥 여기쯤에서 많이 샀겠죠. 신용 쓰는 사람들 추격 매수를 잘하니까 11,000원 전후에서 그죠?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종가 베팅 했겠어요. 신용으로 장중에 또 갈까봐 샀겠죠. 그죠? 신용이 사라지죠. 신용의 순간 반토막 나요. 물론 이제 단기 과열 그런 거 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신속히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재밌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신용이 다 줄어들고 나니까 아무튼 또 급등을 해요. 신용이 조금 회복을 하죠. 네. 잘 보세요. 악고점을 살짝 제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신용이 미친 듯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마치 전 이때 이렇게 늘어나는 신용 이 그림을 차트 이 선을 보면 난 꼭 코브라 같아요. 코브라.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어디 관광지 가면 무슨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위, 그럼 이제 뭐 사자바위다, 코끼리바위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전 그 바위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저게 왜 사자같이 생겼지? 저 같은 분들 꽤 있으시죠, 그죠? 저게 어디가 코끼리지? 네, 제 상상력이 그쪽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차트는 이제 오래 보니까 딱 보면 뭐가 연상이 돼요. 근데 이거 보면 꼭 코브라 같아요. 코브라가 땅바닥에다가 딱 이 땅바닥에서 이제 딱 이렇게 일어서 있는 거 있잖아요. 쉬 이러면서 네?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폭증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5번, 6번인가요 여기가? 그죠? 여기서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폭락 나는 거예요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쫙 무너져. 근데 신용이 버티다가 오히려 더 늘다가 갑자기 쫙 빠지죠. 신용이 최대 11%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5%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반토막 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당시에 고점이 12,400원, 여기는 대충 7,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5,000원 빠졌잖아요. 12,400원에서 5,000원은 얼마냐? 마이너스 40%입니다. 신용 미수 증거금이 보통 30에서 40이니까 30-40% 급락하면 신용 반대매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뭐였냐면 6월달에 미국이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계 증시 폭락했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견뎠겠어요? 투매가 투매를 불렀겠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용이 다시 급격히 다시 늘어요. 또 늘죠?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느니까 안 갈란다 이제. 푹 쉬어버려. 근데 이 신용 물량이 처음엔 버텨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 물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버티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나도 버티죠. 응?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럼 손절 당해야 되는데 버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또 폭락을 시키죠. 언제요? 9월 말 10월 초. 그때 폭락해갖고 아수라장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신용이 여기서 다시 늘어났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대충 계산하기 좋게 10,000원이라고 할게요. 9,000원대인데 10,000원. 여기는 얼마인데요? 5,000원대. 그럼 뭐예요? 반토막. 그러니까 기본 40% 이상 손실났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반대매매. 반대매매 시키는 거예요. 6월달하고 작년 6월달하고 9월달에 주가가 폭락 나올 때 어디까지 폭락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예, 어서 오세요. 작년 6월달하고 6월 말, 9월 말에 폭락했잖아요. 그때 신용 쓴 사람들 딱 반대매매 당할 정도까지만 빠졌었어요. 이거 몰랐다 1번 찍어보세요. 알았다 2번 찍어보시고. 이거 아셨나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신용 반대 매매 나올 만큼만 그때 폭락시켰었어요. 네. 오늘 아예 안 찍으시네. 아예 안 찍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셨어요.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 딱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신용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가 또 전세가 또 유리하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니까 또 신용이 또 늘어요. 어디서 또 늘어요? 항상 급등할 때가 아니고 급등 뒤에 꼭 여기서 늘어요. 그래서 확 늘어요. 순간적으로. 왜? 또 갈까봐. 사람들이 신용을 언제 쓰는 줄 아세요? 또 갈까봐. 이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갈까봐 신용을 써요. 이건 확실하다 그러면서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누구냐? 신용 쓰는 사람. 그래서 저희 방은 그래요. 회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규회원이 들어오면 제가 꼭 물어봐요. 신용 쓰시냐고. 신용을 뭐 옛날에 썼는데 지금 안 쓴다. 아니면 쓰긴 쓰는데 아주 조금씩 가끔 쓴다. 그러면 제가 회원으로 받습니다. 근데 쓰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신용을 계속 쓴다. 난 나가라고 그럽니다. 저희 방에는 저기 맞지가 않는다고. 딴 데 가시라고. 사정을 해도 내가 안 받은 적이 많아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회원들한테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으면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신용 많이 쓴다. 종목 한두 개에다 신용 질른다. 난 딴 데 가라고 합니다. 딴 데. 왜냐하면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신용을 여기서 써도 망가지는데 이 고점에서 거래가 여기 되게 많겠죠. 근데 저희는 이런 데서 추천하거든요. 해인도 요번에 어디서 추천했냐면 단톡방에서 나간 건데 유로 단톡방 여기서 나갔어요. 12월 23일 날 6,000원 6,100원인가 거기서 수익이 30-40% 돼요. 40% 조금 안 된다. 이런 데서 신용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자는 거죠. 그죠? 바닥이 어디냐? 신용이 쭉 줄어들 때. 신용이 줄어들죠?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또 신용 이자는 또 얼마나 또 기준금리 올라갔으니까 신용 이자는 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느끼거나 증시에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나간 거죠. 손해 크게 보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신용 쓰는 사람들은 손절 쉽게 못해요. 왜? 손절했다가는 재기가 힘들 정도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악랄한 물량이 뭐냐?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신용 물량입니다. 근데 가끔씩 세력이 신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신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뒤집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가르쳐 드린 거고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신용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으냐? 아니요. 세력도 신용을 쓸 때가 자주 있어요. 신용이 막 늘어나면서 급등할 때도 있다니까요. 네.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올라갈 때 신용 늘어난다고 막 지레 먼저 이렇게 겁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게 기법 강의의 후유증인데 신용 저기 많이 늘어난 거 사시면 안 된다. 막 이러면 이제 회원들이 막 물어봐요. 우리 방 보유 종목 막 본인들 다 분석을 해서 선생님 여기 신용이 많은데 이런 걸 왜 추천하셨나요? 미치는 거예요. 세력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혈압이랑 뭐 다 틀리죠. 체온도 다 틀리고. 저희 집 큰아들은 평상시 체온이 37.3도인가 그래요. 평상시에 약간 높아요. 그냥 종목도 어떤 건 신용이 좀 높은 게 있어요. 평상시에 좀 낮은 게 있고. 아셨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천편일률적으로 갖다 대시면 안 되고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신용이 높잖아요. 신용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호재로. 이따 테마주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울진에서 우리나라 리튬 그죠? 매장되어 있는 데 찾았대요. 리튬 전기차 할 때 그 핵심 소재 아닙니까? 전기차에. 네. 그래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이게 그 광산 개발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아까 딴 것도 많이 갔는데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뭐만 나오면 그냥 가요. 네. 해인이 여기가 상한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그죠? 몇 가지 보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 중에 오리콤 노후를 볼게요. 저번에 얘기해드렸는데 자, 일단 신용 늘어난 거 보지 마시고 얘기 한번 해보죠. 오리콤 잠깐만요. 자
이건 번호를 찍어보세요. 여기에서 신용이 늘었을 것 같다 1번, 안 늘었을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이제 방송 시간 이제 20여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신용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찍고 싶은 사람만 찍으세요. 여기 유튜브에 번호를 몇 명 안 찍으시니까 제 방송 듣는 사람이 몇 명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방송창을 몇 개 열어놨는 줄 아세요? 5개예요. 지금 이게 유튜브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방송 채널이 5개라고요. 5개. 네? 저녁 방송.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트도, 다른 사이트도 있어요. 총 5개 나와요. 네.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자, 4번 찍으신 분도 간혹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보죠. 네. 정답은 없어요. 그죠? 네. 신용이 여기보다는 적죠. 그죠? 여기보단 적은데 다시 늘어나죠. 그죠? 네. 이거 왜 줄었을까요? 여기서 오리콤이 막 급등하니까 단기과열 뭐 이런 거 시키고, 단기과열이니까 뭐 시장 뭐 경고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용이 안 되게 해요. 신용이 안 되게 하니까 신규 신용 매수는 못하고 매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건데, 실은 신용을 못 쓰게 해서 그래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신용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목명 옆에 신이라고 써있죠. 신용 가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증거금 40%. 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신용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늘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늘어요? 1월 10일 날 이재명 씨 검찰 출석했죠? 그때 이제 폭등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서 이거 산 거예요. 왜? 앞에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재명 씨 검찰 출석 하루 전에 이게 장대 양봉을 뽑았거든요. 14%짜리. 야, 이거 이재명 씨 이제 검찰 출석하면 이제 뭐 못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확신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차기 대통령 무조건 한동훈이야 이러면 샀겠죠. 신용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멀쩡했거든요. 멀쩡했는데 신용 물량이 늘어나면은 차트가 바뀝니다. 자, 중요한 거죠. 신용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늘어나죠. 그러면 차트가 바뀌어요. 왜? 세력은 절대로 개인들을 먹여주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내보내고서 합니다. 절대로 먹여주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부터 이제 하고 시작했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세력은 절대 개인들 먹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먹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는 독이 타져 있어요. 비유가 참 살벌하죠, 그죠? 네. 거기엔 독이 타져 있다니까요.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노을을 제가 여기서 극찬을 했거든요. 잘 만들어놨다고. 영상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왔을 때 영상을 또 올렸어요. 애매하다고. 차트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왜? 신용이 줄어들다가, 그죠? 신용이 줄어들다가 다시 요 양봉 있죠. 요 양봉 나오고 그 뒤에서 신용이 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를 누르는데 신용이 막 늘어나니까 최근에 줄줄줄 떨어지는데도 또 늘어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점 대비 20%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포기 안 한다? 그러면 전저점 여기 한번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서 안 나가? 이러면서 제가 그 신용 쓰는 사람들을, 신용 많이 쓰는 회원들 제가 회원으로 왜 안 받냐면, 이분들은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누구하고? 세력들하고. 나중에 하다가 뚜껑 열리면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세력이 나가요. 나중에 세력 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뚜껑 열리면 세력이 나간다니까. 신용 같은 거 몰빵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개인들이 이재명 씨 검찰 수사 그 기대감이 이거 사가지고 한 거. 이날 이게 10일 날이거든요. 그죠? 5%, 6%인가? 5%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못 가는 거예요. 신용이 자꾸 걸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줄었다가 꽤 늘었다고. 신용만 썼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우아이비는 패스. 근데 나우아이비는 지금 신용이 별로 안 늘어나요. 우리가 다 팔아버렸는데 그게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래요. 덜 떨어지죠. 덜 빠지죠. 네. 그 다음에 오파스넷 있죠? 오파스넷 미칩니다 이거. 제일 답답한 게 오파스넷이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는 신용이 크게 늘어나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언제 크게 늘어요? 아까 해인 할 때 설명한 것처럼 어디서 늘죠? 여기서 늘잖아요. 왜 여기서 늘을까요? 간단해요. 심리인데 바닥에서 올라올 때 들었다 놨다 횡보시켰잖아요.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중간에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렀죠? 눌림목이잖아요. 진짜 눌림목일 때는 신용이 잘 안 늘어나요. 왜? 개인들이 아유 저거 가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밑에서 한 2배, 3배씩 급등하고 나서 그죠? 이렇게 장대 항공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아! 눌림목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야 이러면서. 민주당 지지하면서 왜 한동훈 씨를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이제 돈 버시려고 하는 거니까 정당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습니다만 신용은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응? 여기서부터 신용이 미친듯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만 늘어나야 되는데 주가가 자꾸 옆으로 돌면서 조금씩 빠지는데 계속 늘어나요. 세력이 좀 나가라. 응? 제발 나가라. 자꾸 음봉을 때리는데 더 사요. 이게 뭐예요? 맞짱 뜨자는 거죠. 제발 좀 나가라고. 안 나가요. 더 사. 더 사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5%에서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사시면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거죠. 그죠? 네. 여기 만약에 물려 있다. 물타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또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신용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뭐가 쌓이고 있다? 악성 매물대가 쌓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지금 8,000원이긴 한데 쭉 떨어져서 7,000원, 6,000원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 이게 여기가 악성 매물대가 되거든요. 나중에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좀 공부가 된 것 같다. 7번 찍어주시고. 매물대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왜 악성 매물대가 되는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거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리셨으면은 물렸는데 도저히 손절을 못하겠다. 한동안 테마저 나중에 크게 한번 올라올 때 5%도 올라오지 않을까?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싶으시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그대로 홀딩하시고 버티시지. 선생님 더 살까요? 손절할까요? 팔았다 다시 살까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더 사가지고 그죠?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데 요즘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테마주 중에 아직 안 간 것도 있거든요. 부방이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여기서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서 물량을 확 줄였어요. 근데 어제 급등을 하길래 어제 이게 장중에 18%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좀 팔아드렸어요. 비중을 줄이셔라. 어제 매도세 나갔거든요. 전량 매도는 안 했는데 좀 팔아드렸어요. 매도 사인이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뭐 수익 잘 챙겨놨어요. 근데 보세요. 부방도 한동훈 테마주인데 한동훈 테마주가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시면 어때요? 신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요. 그냥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지금 사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미 어제 뽑았는데 뭐 지금 사라면 안 되죠. 이거 급등 또 나오면 우리방 다 팔아버릴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유니드 BT 플러스 신규상장주인데 신용이 자꾸 이제 늘어나잖아요. 어디서? 여기 이후로 신용이 자꾸 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뒤에 국면에서. 그러니까 신용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요? 이재명 씨 검찰 출석하는 날.
그러니까 종목이 비실비실 떨어져요 또. 이거 말고 이제 기타 아직 많이 안 간 한동훈 테마주들은 멀쩡해요. 우리 방에 좀 사놓은 게 많아서 내 얘기를 다 못하고 있는데, 네? 부방은 이제 물량이 얼마 남지도 않고 이제 팔아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간 한동훈 테마주들은 멀쩡한 거 많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저기 PM 풍년도 얘기했잖아요. PM 풍년. 이거는 이제 김동연 씨죠. 이재명 씨가 검찰 수사 10일 날 검찰 수사 때문에 검찰 출석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야, 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데 나는 김동연 씨가 왠지 많이 갈 것 같고 김동연 씨를 좋아한다. 이제 PM 풍년을 사러 갔겠죠. 김동연 씨 우두머리였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영상 올린 게 이거예요. 유튜브 여기 보시면 올려놨어요. 관심 종목 분석. 그래서 PM 풍년, 노을, 남아토건 3개. 이게 11분짜리 영상인데 한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종목 분석하는 거. 여기 올려놨는데 이거 일단 봐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무소TV 쪽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참고로 온 김에 여기 밑에 쭉 보면은 주식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실력 키울 수 있는 고급 강의가 있거든요.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다. 올해는 만든 게 없는데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영상 이거 수십 개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시간 뭐 긴 것도 있는데 10분짜리도 많아요. 그렇게 안 기니까 이런 거 가서 보세요. 공부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으니까. 자, 이 보세요. 어쨌든지 PM 풍년이 이게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또. 근데 신용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줄질 않고. 주가가 이렇게 누르면 신용이 줄어야 되는데 줄질 않고 늘거나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나가라고 계속 누르는데 악착같이 더 사는 거예요. 사람들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 방에 신규 들어보면 제가 물어보는 게 혹시 신용 쓰세요? 그거 하고 그 다음 질문 먼저 하세요. 혹시 물타기 하십니까? 물타기 물어봐요. 여자분들은 물타기 좋아하고 남자분들은 불타기를 좋아하거든요. 물타기 좋아하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물 더 타지 마시라고. 자꾸 주가가 떨어진다고 자꾸 더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세력이 나가라고 누를 때도 있는데 나가라고 누르는데 그걸 축을 하고 더 사면 나중에 뚜껑 열려서 세력이 나간다. 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는 신용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용이 적은 걸까요? 자,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뒤에서. 그러니까 PM 풍년이 원래는 뭐 이재명 씨 검찰 출석했을 때 그 호재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마치 오파스네처럼. 그러니까 지금 계속 3일 동안 운봉 맞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중간에 한 번씩 이제 흔들어 보거든요. 이거랑 남아토건. 이게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1등했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 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더 이상 못 가죠. 그래도 횡보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신용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다시 좀 줄긴 했지만.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그나마 이 아까 한동훈 씨 테마주 뭐 노을이랑 오리콤 이런 거에 비하면, 그리고 PM 풍년 이거에 비하면 남아도고는 상대적으로 신용이 덜 늘어난 거예요. 좀 다시 줄어들었으니까. 차트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요? 그나마 세 개 중에 아까 두 개는 그냥 꾹꾹 눌러놨고 이거는 그래도 횡보하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나마 상태가 그 나머지 거에 비하면 좋아요. 이낙연 씨 조만간 이제 귀국하실 것 같고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기대감이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테마주 자체는 한동훈 테마주가 제일 좋고요. 네. 김동연 씨 건 약간 어정쩡하고 이낙연 씨 거는 이거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대장주들은 체크해 드렸어요. 신용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에 따라서 종목 상태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걸 볼까요? 그 로봇 테마주.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또 없네 지금. 로봇 테마주 중에 지금 많이 간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거든요. 이게 삼성에서 실제 투자받아 나온 거거든요. 주가가 여기 바닥에서 횡보할 때는 신용 물량이 뭐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만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9월 말에 신용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는 사람들이 겁을 많이 내서 신용 물량을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무서워서. 근데 이 종목은 크게 빠지지도 않았었는데, 그죠? 근데 최근에 삼성에서 뭐 삼성 상대로 막 삼성전자 상대로 유상증자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이제 로봇 그쪽에 투자를 또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여기 대비 70%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언제 늘어나요? 여기쯤에서 늘어나죠. 5만 원쯤 돼가지고. 자, 아까 제가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세력은 어떻다고요? 개인들 절대 먹여주지 않습니다. 안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고 있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아니 3일 동안 조용하더니 응? 오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난리를 지기는데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 술 버릇 나쁜 사람들 있죠. 평상시에는 아예 이러다가 술만 먹으면 소위 말하는 그죠 강아지 되시는 분들 그죠. 네.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나가라고 막 난리지고. 신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크게 보시면 되겠죠. 상장하고 나서 신용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선생님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많은 겁니까? 시가총액을 보세요. 시가총액 500억짜리 신용 7%가 무서운 걸까요? 8천억짜리 신용 2%가 무서운 걸까요? 그냥 이거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가총액으로 나눠보세요. 돈 꽤 돼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 800억짜리라고 하면 대충 계산해서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이 적은 게 아니라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부담스럽게. 그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끝난 건 아니에요. 시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과열됐구나. 왜냐면 재료가 대놓고 나왔잖아요. 삼성에서 로봇 여기 투자했다고 이 회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하겠어요. 삼성과 로봇. 그죠? 그 이제 신용을 쓰는 거죠. 여기는 과열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내일 양봉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좀 과열됐으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거 말고 휴림 로봇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최근에 바닥에서 급등했죠. 근데 신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다 확 줄어드니까 급등 나온 건데 급등하니까 신용이 느는 게 아니라 막 줄어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폭락을 안 했거든요. 폭락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빠졌지. 근데 사람들이 막 신용 물량이 나가요. 더 줄어들어. 늘질 않아요. 추세만 보세요. 추세만. 그 다음에 유일로버죠. 유일로버틱스. 옛날에 여기서는 막 신용이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여기. 그죠? 네. 지금 어때요? 안 늘어나요. 하도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이게 뒤어서 그런지 안 들어온다. 재밌죠? 유진로봇 보시면 신용이 막 이제 급등하기 전에 기가 막히다니까. 급등하기 직전에 신용이 막 줄어들어요. 희한하다니까요. 인간 지표가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신용이 막 급증하죠. 그죠? 네. 이 사람 누군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진로봇이 지금 신용이 0.4%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 회사 이 유진로봇은 못 믿겠으니까 신용을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용을 못 해주겠다. 근데 거의 안 해주는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누가 신용을 쓴 거예요. 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해가셨어요? 네. 그걸 또 어떻게 찾았대? 그죠? 이렇게 하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근데 아직 이제 안 올라간 로봇주들이 있거든요. 안 올라간 거. 시간에서 오늘 급등했는데, 잘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대장 역할을 했죠. 근데 과열되니까 줌 인터넷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짧게 보면 이게 박스권인데 여기 돌파해서 지금 살짝 얹어놨거든요. 거래도 좀 있죠. 시용도 크게 늘어난 거 없고, 이게 시간에 의해서 급등했어요. 내일 아마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뭘로? 로봇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시간에 올라가는 거. 데이터 솔루션. 자, 똑같죠 아까 차트가? 여기가 박스권으로 보이고 여기를 살짝 올려놨죠. 신용 크게 늘어난 게 있나요? 없어요 최근에. 그죠? 거래량 적당히 들어와 있고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뭘로요? 로봇 관련주. 모아 데이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같은데 잠깐만. 검은색이 합시다. 모아 데이터도 이제 이게 지능형 로봇, 뭐 인공지능 건데 이거는 신용이 여기 앞에서 늘어났지 지금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살짝 뭘 만들어놨죠. 그죠? 뭐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이름이 까먹지 마세요. 모아 데이터. 네. 신규 상장하고 나서 크게 뭐 한 게 없는 회사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아무튼 후발주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시정도 고만고만하죠. 최근에 뭐 저기 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주가가 누르고 있을 때 그때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신용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8%니까 많은 거라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오픈 베이스. 옛날에 이거 잘 가는 건데 보시면 바닥에서 조금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죠. 근데 신용이 크게 늘어난 게 있나요? 없죠. 과거에 비하면 신용 많이 줄었고. 그래 이런 거.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 개인들한테 이제 노출이 많이 된 것들은 신용도 늘어나서 종목이 망가지고 있고, 근데 바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가봤어? 이러는 것들은 신용도 없고 개인들 관심도 없고 그냥 세력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보면서 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순환매도 볼 수 있어요. 순환매를.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도움 되셨나요? 네. 신용이 늘어나면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왜 악성 매물대가 되는지, 순환매가 왜 도는지. 과열됐으니까 이제 아직 안 올라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세력들 이동을 하니까. 이해가시죠? 그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가져가시려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신용이 늘어나는 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바로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쯤 되면 신용 늘어나겠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딱 9시 1분만 돼도 오늘 대량거래 터지겠다. 장이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8시 30분인데 오늘 이거 거래 터지겠네. 팔아야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호가창인 거 보고 하나도 안 보고 8시 반에 무슨 호가창을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늘 대량거래 터지면서 신용 들어오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돼요. 근데 경험 쌓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험 쌓는데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거를 줄이고 싶으시면 뭐 전문가건 아니면 제야의 은둔 고수건 아니면 제야에 노출되어 있는 고수건 그죠? 누구든지 잡고 배우세요. 근데 책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책에서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책에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붙잡고 배우세요. 제가 낮에 라이브 방송 할 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은 그 일부만 얘기해 드린 거고. 그래서 신용이 늘어날 때 그죠? 왜 이러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종목을 보세요.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오늘부터 맨날 그냥 신용이 늘었네 이러지 마시고 신용은 언제 보는 거냐면 왠지 신용이 늘었을 것 같을 때 종목이 이상해요. 보니까 막 질질 빠져요. 이상하다? 그럴 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아니면 주가 흐름이 약간 이상하다? 변한 것 같다? 그럴 때 그때 보는 거지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맨날 보면은 더 헷갈려요. 그럴 때 보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잘 봐요. 여자분들이 좀 남자들보다는 촉이 좀 빠르시거든요. 좀 빠르더라고요, 진짜. 네, 빨라요. 여자분들이 섬세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빨리 느끼더라고요. 네. 남자분들도 노력하시면 잘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차이거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이거 말고 이제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쭉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도 얘기못했네요.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몰아서. 네네. 제 뒤에 항상 김 실장님이 열심히 또 방송을 하시는데 또 뭐 하시는지 안내해드리고 끝낼게요. 저도 오늘 리튬 강산자원 개발 관련주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뭐 해인하고 그죠? 뭐예요? 여러 가지 준비 다 해놨는데 못했네요. 아까 그리고 뭐예요? 코아스나 이런 거 있거든요. 코아스. 뭐냐면 이거하고 뭐 일신석재 그죠? EV 첨단 소재, 세노텍, 뭐 성식량 이런 거 급등했는데 리튬 강산 개발 이것 때문에 저기거든요. 이것도 못 해드렸네. 그죠? 제가 못한 건 아쉬운데 김 실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보세요. 요거하고 DMZ 평화공원 수혜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혜주인데 저희 방에도 최근에 추천했던 게 두 개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뭔지 종목 공개는 못하겠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방에도 오늘 급등한 두 종목이 군사보호구역 해제 그 구역에 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땅 부자거든.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매집 다 해놨어요. 이거 아마 잘 갈 거예요. 왜? 왜겠어요? 네. 정부에서 거기다가 거기 이제 개발하겠죠. 그 SOC 원래 가는 거죠. 이제 건설사들도 살려주는 거고, 집값도 주변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겠죠. 네. 그 테마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보십시오.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